그러면 네타냐후가 원하는 거는 핵의 완전한 포기, 그리고 하메네이의 제거. 근데 트럼프는 핵의 완전한 포기는 원하지만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트럼프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 중동 정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굳이 갈등을 키우지 않는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지금 네타냐후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데 가장 큰 이제 요인이 트럼프가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가? 전 세계 패권자니까. 그러면 네타냐후가 원하는 것과 트럼프가 원하는 것 중 공통분모, 일치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다른 것이 있겠죠. 네타냐후는 원하지만 트럼프는 원치 않는 거. 네타냐후도 원하고 트럼프도 원하는 거. 그러면 글로벌 패권자와 지금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이 동맹국가, 전략적 동맹국가의 원수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다른 점이 뭔가라는 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이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결론 지어질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글로벌 패권 국가니까. 그러면 네타냐후가 원하는 거는 핵의 완전한 포기, 그리고 하메네이의 제거. 근데 트럼프는 핵의 완전한 포기는 원하지만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네, 그게 왜 그럴까? 그러면은 일단 무조건 핵의 완전한 포기 는 관철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메네이를 제거할지 말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로 X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럼 하메네이를 제거해야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하메네이를 제거하지 말고 정권의 상태는 스테이터스 큐어라고 하잖아요.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트럼프의 생각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핵을 제거하자라는 이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트럼프가 왜 그럴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뭘까? 미국이 중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석유를 많이 쓰는 미국의 입장에서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처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등등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은. 그 첫 번째는 자신들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유조선이 안전하게 드나드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드나드는 유조선들이 대한민국 유조선, 일본의 유조선, 그러다 보니 중국의 유조선도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게 레이거노와 니미초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켜주는 거죠. 그럼 왜 그 막대한 항공모함 비용을 들여서 얘네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지킬까?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가 일단 첫 번째 있어요. 자신들의 안보가. 두 번째는 달러 패권이에요. 페트로달러가 뭐냐면 석유를 달러로만 사니까 여기 드나드는 유조선들이 다 결제하는 게 달러로 결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를 만들어주는 펌프예요. 호르무즈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순간 기름을 못 사게 되고 석유를 못 사게 되고 그 석유 결제 금액만큼 달러 수요가 줄어들죠. 그럼 당연히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패권을 지키는 그 미국의 패권 입장에서 볼 때도 그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항행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에너지 안보, 두 번째는 항행의 자유를 지켜서 달러 패권을 지키겠다는 거. 근데 첫 번째 욕구가 많이 줄었어요.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2010년 이후에. 그러면서 미국은 석유 수입 1위 국가에서 중국한테 그 자리를 내줘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라크의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주는 VIP 고객 1위 명단에서 내려오고 중국이 그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에너지 안보의 어떤 민감성은 떨어진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기름 그냥 우리가 팠으면 되는데 우리가 왜 거기 항공모함을 보내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지켜야 돼? 라는 거죠. 근데 그걸 빼더라도 미국의 달러 패권이 있으니까 우리의 에너지 안보가 문제가 아니더라도 항행의 자유를 지켜야 되잖아요. 트럼프는 반세계화, 반자유무역, 반월가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세계화, 자유무역, 월가가 원하는 게 바로 달러 패권이에요. 그 페트로달러, 자유무역, 그리고 세계화를 통해서 달러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려서 달러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월가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눈에 볼 때는 반세계화, 반월가, 반엘리트, 반자유무역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눈에 볼 때는 달러 패권도 미국의 패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트럼프의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세계관에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눈을 관점에서 볼 때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도 예전만큼 민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항행의 자유를 내가 미국 국방부가 미국 재무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켜주는 게 결국 미국 중산층 그리고 미국 백악관의 이익이 아니라 월가의 이익이 되니까 금융 세력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니까 현재의 달러는 그러니까 달러는 미국 돈이지만 달러의 이익은 월가의 이익인 거예요. 트럼프의 눈에는. 그러니까 항행의 자유도 트럼프한테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 안보도 예전만큼 민감하지 않다. 항행의 자유도 예전만큼 민감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내가 여기에 돈을 더 쓰거나
아니면 여기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더 보내거나 전쟁을 키워서 내가 여기서 뭔가 현 상태를 깨서 얻을 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가장 극대화했을 때 현 상태 유지.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 중동 정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굳이 갈등을 키우지 않는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가 하메네이를 만약에 제거한다라고 하면 친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미국한테 더 큰 이익을 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신정정치라는 어떤 강력한 그 뿌리 깊은 그 세력을 제거했을 때 그러면 친미 정권을 세울 수 있는가? 대안이 있는가? 일단 첫 번째 그 고민을 했을 거예요. 화면이 몰아내고 싶죠. 그렇게 반미 외치면서 맨날 테러 준비하고 맨날 미국 나쁜 놈이라고 하고 악마라고 하는데 왜 좋겠어요? 제거하고 싶은데 그럼 그걸 제거했을 때 손익이 뭔가? 화면을 제거하고 옛날처럼 팔레비 왕조를 다시 복권시켰다. 가능한가? 지금 팔레비 왕조의 후손, 그러니까 손자 팔레비 왕이라는 거는 레자 칸이라는 군 장교가 러시아한테 지원받았던 당시 이제 그 1920년도 레자 칸이라는 군인이 그러니까 박정희하고 비슷하다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정희를 염두에 두시고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군부 쿠데타를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레자 칸이라는 한 군 장교가 당시의 왕정을 이제 몰아내고 언론인과 함께 연합해서 언론인이 어떤 그 아이디어를 줬겠죠. 그 똑똑한 언론인 하나와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레자 칸이라는 군인이 모의해서 당시 왕정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레자 칸은 자기랑 연맹했던 그 언론인도 나중에 숙청하고 그리고 자신을 세력으로 인정해줬던 그 왕도 몰아내고 1925년도에 자기가 왕으로 앉아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게 박정희처럼 사우디의 근대화를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레자 칸이 이름을 레자 샤 팔레비로 바꿔요. 그러니까 샤라는 거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레자 왕. 원래 이란에는 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려시대인가 때부터 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고 어떤 가문들은 성을 쓰고 많은 보편적으로 성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이라는 게 개념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1900년 초만 하더라도 이란에서도 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제 어떤 패밀리 가문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부족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레자 칸이 자기를 왕으로 스스로 앉히고 레자 샤라고 했죠. 그러니까 왕이다. 레자란 이름의 왕인데 그 뒤에 팔렙이라는 성을 붙였어요. 만들어서. 근데 팔렙이라는 성이 뭐냐면 그 고대 페르시아어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팔레비는 고대 페르시아의 어떤 언어예요. 그러니까 레자 왕이 나는 기존에 있었던 이란의 왕조하고 다르다. 이슬람 왕조가 아니다. 나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다. 라는 뜻이에요. 같은 아라비아 반도내에 있지만 이란은 민족적으로도 아랍 민족이 아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 민족이고 이란은 아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도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고대 페르시아어를 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어를 썼죠. 언어적으로도 뿌리가 달라요. 종교도 원래 조로아스터교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배화교라고 우리가 번역하잖아요. 불을 숭배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이비 종교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고대 조로아스터교는 전 세계 종교 중에 최초로 윤리를 강조했던 종교예요. 좋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 어떤 종교를 숭배했을 때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어떤 상대성을 생각해서 보면 조로아스터교는 우리가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맨날 흑인 믹스축구 그 선수가 뭐 자기 캐비넷 안에 뭐 이상한 거 넣어놓고 뭐 배화교 숭배하니까 자꾸 이미지가 이상해졌는데 페르시아 민족들이 믿었던 종교 배화교는 윤리, 인간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종교예요. 좋은 종교인데 그 종교를 그 7세기 때 이제 무함마드가 예언자가 이제 이슬람교를 세우면서 그 세력들이 이제 이란까지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 이슬람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 세력이 싫고 기존에 있었던 왕의 정통 세력이 싫죠. 쿠데타를 했으니까. 그럼 기존의 세력들을 다 부정해야 되거든요. 쿠데타 세력은. 왜냐면 기존의 세력을 정통성을 인정하면 자기가 쿠데타 세력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통성을 얻으려면 기존의 정통성을 다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슬람 왕정도 부인하고 기존에 있었던 이슬람 종교도 부인하는 게 팔레비 왕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처럼 근대화를 추진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으니까 자신 정부가 정통성을 얻고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쉽게 얘기해서 국간의 쌀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화를 추진한 거예요. 팔레비 왕조가. 이 팔레비 왕조가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서방 세력들과 연맹을 할 수밖에 없었죠. 협조를 전략적으로. 서방 세력의 제도, 서방 세력의 문물, 서방 세력의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시아파 이슬람 그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통성이 없어지니까 그걸 명분으로 이제 했던 게 이제 이슬람 혁명이에요. 이슬람 혁명으로 시아파 그 신정 정치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서 왕정이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메네의 신정 정치를 몰아내면 첫 번째 대안은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레자 샤
팔레비가 이제 처음 이제 팔레비 왕조를 만든 거고요. 무함마드 레자 샤 팔레비가 그 아들이었고, 그게 무함마드 샤 시절에 이슬람 혁명으로 이제 무너졌죠. 그래서 망명을 한 거예요. 전 세계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아들인 레자 샤, 다시 할아버지 이름을 딴 레자 팔레비가 지금 미국에 살아요. 왕의 피가, 블러드가 지금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시아파 이슬람 신정 정치를 몰아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의 눈과, 그리고 대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트럼프의 지금 NSC 그 국가안보회의에서 대안을 검토했을 거예요. 야, 레자샤를 지금 팔레비를 몰아내고 안 치면 친정 국가가 생길 수 있는 거야? 라고 보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지금 현재 그런 공작을 하기에는, 예전에 이제 모사데그라는 그 총리가, 반서방 그 총리가 이제 그 민주주의적인 투표를 통해서 1950년에 총리가 됐어요. 팔레비 왕조 하에서. 근데 그 총리가 이제 팔레비 왕조를 무시하고 반서방적인 정책들을 막 펴니까 CIA하고, 당시에는 영국이 그 이란의 석유를 장악했었거든요. 그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그러니까 그 공작을 했어요. MI6하고 CIA가 공작을 해서 그 모사데그 총리가 친러시아계 공산주의자다. 사실은 반공산주의자였거든요. 근데 CIA하고 MI6가 이 이스라엘 내의 어떤 세력들과 언론들을 장악하고 이제 돈으로 매수해서 여론을 퍼뜨려요. 모사데그 총리는 공산주의자야, 레드야, 그러니까 위험해, 몰아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이 퍼지고 국민들의 여론이 커지니까 그때 이제 팔레비가 나가. 그래서 이제 모사데그 총리도 쫓아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공작을 펼치기에는 이슬람 혁명 세력의 장악력이 아직은 너무 크죠.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 모사드와 CIA가 그런 공작을 펼칠 어떤 토대가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저기 이란의 국민들은 시아파 그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전면 부정했던, 정통 이슬람교를 부정했던 팔레비 왕조의 어떤 정책들에 대한 반감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제 미국이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미 감정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팔레비 왕조를 복권해서 하메네이를 몰아내는 이 카드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면 트럼프가 그러면 원하는 다음 카드는 뭘까? 일단은 핵은 무조건 포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네타냐후 일치하니까 어떤 식으로 핵은 포기해야 되잖아요. 못 견딜 거예요, 하메네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근데 그러면 하메네이를 몰아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하메네이의 정권을 유지시켜주고 핵을 포기하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선택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메네이의 입장이에요, 이제. 그렇잖아요. 미국이 원하는 거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네타냐후가 원하는 대로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핵을 포기하게 할 거냐, 하메네이의 정권을 유지시켜주면서 핵을 포기하는 상태로 갈 거냐인데, 지금 트럼프는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혼란이 가중되고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트럼프는 굳이 중동에서 어떤 불안감을 키우고 갈등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국면을 이제 처리하는 게 트럼프의 관건인데, 그러면 하메네이가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할 거냐, 이제 네타냐후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냐,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하메네이가 그럼 뭘 원하는 거냐라는 게 남아있죠. 물론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어떤 욕구대로 이제 큰 흐름은 가겠지만, 그거를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하메네이의 어떤 저항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제 이게 이제 트럼프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하메네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메네이는 뭘 원하는가? 종교 지도자죠. 이슬람 종교 지도자. 이슬람 근본주의를 유지시키는 게 그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하메네이 명분이에요. 근데 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을 기준으로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죠. 종교 지도자는 무슨 종교 지도자예요. 그냥 자기의 권력이 중요한 거예요, 하메네이한테. 이건 두 번째죠. 종교는 명분이죠. 국민을 사로잡는, 국민을 결집시키는. 그래서 그 하메네이의 첫 번째 욕구사항,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결국은 신정 정치의 최고 권력자로서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 수단이 핵 개발이었어요. 그 명분이 이슬람 근본주의를 회복하고 시아파 어떤 맹주로서 내가 권력을 잡고, 그리고 이슬람 세력을 탄압한 이스라엘을 몰아내는 거, 이걸로 이제 결집시킨 거거든요, 지지 세력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건 다 수단이에요.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한, 이슬람 시아파 맹주로서의 어떤 그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 이 전략들은 수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수정했을 때 권력이 유지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명분을 내가 수정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하메네이가 원하는 거는 권력의 유지. 근데 내가 권력을 유지해가지고서는 지금 네타냐후가 원하는 것과 트럼프가 원하는 거가 안 되잖아요. 핵 개발은 무조건 포기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핵을 포기한다는 카드를 내밀면서 내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하메네이가 만약에 참모들이 어떤 고민을 한다면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 혁명 세력들이 모여서 혁명수비군과 혁명수비대 그 쿠드스군 장교와 그리고
하메네이가 어느 모처에 벙커에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핵을 포기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냐? 핵을 포기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냐? 핵을 포기 안 하고는 절대 못하죠. 지금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공통 사안이기 때문에. 그럼 핵을 포기했을 때 권력이 유지가 될까라는 거죠. 핵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제거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권력을 잡은 이유가 이슬람을 탄압하는 유대 세력인 미국과 기독교 세력 미국과 유대 세력인 이스라엘을 제거해야 돼요. 미국도 제거해야 되고 이스라엘도 제거해야 돼요. 핵이 없으면 그럼 국민들이 너 이슬람을 탄압한 유대와 기독교 세력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핵이 없는데 뭘로 제거할 거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근데 핵은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핵을 제거하면서 내가 유대 세력과 그 기독교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한 그 말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뭘까를 묘안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는 제거될 수밖에 없어요. 핵을 포기하는 거는 기본값이에요. 미국이 원하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전략을 취할까? 핵을 제거하면서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이게 이제 하메네이의 어떤 전술들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핵은 제거하는데 신전 정치의 최고 권력자로서 지금 현재 나의 자리는 지킨다. 핵은 포기할게. 아주 단계적으로 포기할게. 10년만 시간 줘. 2년마다 한 번씩 사찰 들어와서 그만큼 경제 제재 풀어줘.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인 절충안이죠. 핵은 그러니까 옛날엔 그 오바마 때 핵 합의는 핵 동결이에요. 현 상태에서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아예 백지화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개발했던 거 다 폐기하는 거. 그럼 IAEA하고 들어와서 이제 사찰하겠죠. 2년마다 한 번씩. 그래 그러면 이만큼 폐기했으니까 석유 수출 이만큼 하게 해줄게. 그럼 그 다음에 또 이만큼 포기했으니까 석유 수출 이만큼 하게 해줄게. 이게 이제 하메네이가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지금 그 정도를 받아서 오케이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메네이 재갈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하메네이가 자기 살겠다고 지금 왔는데 오바마가 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핵을 동결하는 것과 제거하는 거는 차이가 있지만 지금 그 정도의 차이 가지고 저는 지금 트럼프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지금 무슨 조건을 달아. 네가 지금 그럴 상황이야? 처지야? 네가 지금 나한테 10년 시간을 달라고 하고 조건부로 무슨 뭐 경제제를 풀어주면은 핵을 또 포기하겠다? 또 지금 웃기는데 지금 네 자기 상황을 모르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항복이잖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토달지 마, 조건 제시하지 마, 그냥 핵 포기해. 그럼 살려줄게 이거거든요. 그 네타냐후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손을 잡아야 돼요. 어쨌거나 트럼프의 손을 잡아야 자기가 살아요. 그러면은 그런 조건 제시는 사실 그렇게 강력한 어떤 유인책은 아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 핵 완전하게 포기할게 라고 할 거예요 일단은. 근데 내가 포기하겠다고 하면 아니 저 그동안 저렇게 세게 나오고 가오잡고 했는데 무슨 신전인데 지금 신의 전쟁인데 죽을 때까지 항전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그래? 그 순간 아마 내부에서 쿠데타가 날 수 있겠죠. 혁명수비군 쪽에서 쿠드스군 쪽에서. 그럼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안 하죠. 나는 결상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란의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 그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사실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 이 얘기를 해요. 사실 국민이 원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는 하는 거야. 내가 권력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바꾸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게 뭐야? 일단 잘 사는 거야. 그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 거야. 그럼 국민이 원하는 거는 경제제재 푸는 건데. 그래서 나는 핵을 포기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핵 포기하겠다고 체면이 있지 말 못하잖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어요. 무스타바 하메네이라고 아들이 있죠. 세 손은 세 부대에 담자. MZ세들이 좋아하는 거는 MZ가 알 거 아니야? 그 우리 아들을 한테 권력을 이양해 주죠. 그 뒤에서 자기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겠죠. 태조가 그랬던 것처럼 수렴청정을 할 거예요.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주고. 그리고 아들이 나는 새로운 권력이고 또 이란의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경제 재건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 타협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풀겠다. 그러려면 핵 포기해야 된다. 핵무기가 있었던 거는 우리가 안보를 지키고 잘 살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지. 핵무기가 없어도 만약에 잘 살 수 있다면 핵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어떤 명분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 이양과 새로운 권력자가 아버지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메네이는 자연스럽게 이제 권력을 물려주고 자기가 수렴청정을 하는 배후 조정하는 권력자가 남아있는 이 방법이 하나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메네이 주니어가 트럼프와 함께 네타냐후와 함께 새로운 이란을 끌어가는 거 절충안이겠죠. 하메네이가 원하는 거는 아마 권력 어쨌거나 무엇이 됐건 권력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핵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중국 지금 전 세계 패권을 양분하고 있는 양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2위 국가인 중국이 지금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 이 판에 중국의 어떤 영향력은 전혀 없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진핑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이란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도 중국은 현재 상황보다는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이란은 친중 국가거든요. 친러 국가고 권위주의 국가예요. 악의 축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이란, 예전에 이라크,
베네수엘라 이게 다 한 통이에요. 한 통. 북한 한 통인데 그 중국은 그럼 지금 이란이 어쩌거나 핵을 포기하고 아니면 하메네이 지금 친중 정부가 지금 사라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전쟁이 끝나면 현 상태보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중동 정세가 자기 그들의 어떤 지정학적 입지에. 그러면 그 시진핑의 전략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최소화하는 손절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의 어떤 입지를 최대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제 최고 목표가 되겠죠. 그럼 중국이 지금 중동에 갖고 있는 영향력은 뭔가? 시진핑이 갖고 있는 중동에서 영향력. 시진핑이 갖고 있는 중동에서 영향력은 이란이라는 시아파 친중 세력이 현재 있는 거가 중국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빈살만이 이제 최고의 석유 고객인 VIP인 미국이 공백 상황에서 미국이 옛날만큼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를 사주지 않는 상황에서 석유를 하루에 1,000만 배럴 사주는 그 1,000만 배럴을 다 사우디에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중국이 하루에 1,000만 배럴을 사거든요. 이 1,000만 배럴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석유 1,000만 배럴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전 세계가 하루에 석유를 얼마큼 태우는지 아세요? 하루에 1억 배럴의 석유를 전 세계가 태워요. 에너지로. 1억 배럴 곱하기 70달러 하면은 나오죠. 달러로 얼마를 환전해야 되나 사람들이. 이게 지금 달러 패권이에요. 1억 배럴 곱하기 1억이 08개 70달러 09개잖아요. 709개. 그게 지금 달러 패권이에요. 전 세계가 그만큼의 액수를 달러로 바꿔야 되거든요.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1,500만 배럴을 중국이 써요. 15%. 어마어마한 거죠.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중국 15억 인구가 석유를 15%를 쓰거든요. 그 중에 500만 배럴은 중국도 석유 산유국이에요. 근데 500만 배럴은 이제 서부 쪽에 있는 유전에서 자신들이 캐 쓰고 이제 질이 안 좋은 석유죠. 중국 석유가.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지금 미국에서도 좀 살 거고 대부분은 이제 중동에 사죠. 거의 1,000만 배럴을 수입하는데 1,000만 배럴 중에 과반 이상 정도를 아마 중동에서 샀을 거예요. 이런 중국이 요구할 거 아니에요. 사우디한테. 내가 니네한테 석유 제일 많이 사주는데 왜 미국 말만 들어? 내 말 들어. 그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왜 내 돈 내고 석유 쓰는데 내가 왜 트럼프 돈을 써야 돼? 달러를 써야 돼? 위안화 받아. 핀사마 입장에서도 지금 1등 고객이 VIP가 와서 자기네 쇼핑하는데 결제 카드를 왜 니네는 왜 현대백화점 카드만 쓰게 해? 비자 카드 쓸 수 있게 해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자 카드 당연히 받아야죠. 팔려면, 물건 팔려면. 빈살만의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위안화 결제를 자꾸 요구하면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란은 원래 이슬람 혁명부터 친중국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 아브라함 협정이 뭐였나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이기고 2017년 1월 달에 집권한 다음부터 줄기차게 추진했던 게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그리고 4년 동안 밑작업을 해놓고 2019년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 협정을 맺기 시작했어요. 중동 순위파 국가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동맹관계로 엮어서 공동의 적인 이란을 고립시키는 작전이에요. 근데 이 작전을 처음 나왔을 때 서방 세계는 다 비웃었어요. 어떻게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동맹 관계로 묶냐? 이건 호랑이하고 사자를 한 우리에 넣고선 서로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가 똑같다. 바보 같은 생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트럼프가 그때 말은 안 했지만 트럼프가 계속 전략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를 보면 트럼프의 생각은 뭐였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니네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프랑스, 독일, 영국 니네 잘못 생각했어. 얘네가 무슨 아랍이고 유대야. 이슬람이고 유대야. 종교 문제가 아니야. 돈 문제야. 권력 문제고 돈 문제야. 무슨 종교, 종파가 어떻고 그 종파 떠들고 뭐 사상 떠들고 철학 떠들고 하는 거 다 결국 알고 보면 돈 문제야. 돈 주면 다 해. 그래서 네타냐후를 구워 삶고 빈살만을 구워 삶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쓰거든요. 2017년에 트럼프가 제일 먼저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지금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그 서방 세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어요. 왜냐면 가자지구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토가 딱 접경에 있는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둔다는 얘기는 팔레스타인한테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팔레스타인 이슬람을 순위파 이슬람 세력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예루살렘을 성지로 놔두고 텔아비브에서 이제 모든 행정을 본 거죠. 대사관 행정을. 근데 트럼프는 쿠시너 사위가 유대인이고 머서라는 그 후원자가 있었거든요. 유대인 후원자가. 그 후원자들이 그 만찬을 하면서 계속 트럼프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 대사관 옮겨달라. 그게 네타냐후를 트럼프의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미국 내에서도 반발했었고 심지어는 서방 세계에서 엄청나게 반발했었고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옮겨요. 네타냐후가 완전히 그냥 트럼프 형님 하죠. 이제 우파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명분이 미국이 전 세계 패권 1인자가 예루살렘 인정했다. 이스라엘 국가로 인정하고 수도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다음부터 네타냐후를 그냥 형님 하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빈살만을 구워 삶아야 되잖아요. 빈살만한테는 카슈크지라는 그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트럼프 일기 때. 그 카슈크지가 누구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브 가문의 후손이에요. 와하브 가문의 후손이 빈살만이 정권을 잡은 다음부터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형제들을 다 이제 죽이거나 물리치고 감금해서 정권 잡은 다음부터 와하브 가문들이 탄압을 받아요. 와하브 가문이 탄압받는 이 후손 중에 그 카슈크지, 자말 카슈크지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해서 워싱턴 포스트에 빈살만을 비판하는 칼럼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빈살만이 이 카슈크지가 이제 튀르키예 미국 대사관에 이혼 서류를 이제 내러 들어갔을 때 자기 정보 요원들을 보내서 자근자근 썰어버려요. 그걸 죽였어요. 살인했죠. 이게 이제 CIA하고 이제 미국 서방 세계 판단이에요. 카슈크지가 들어가는 거는 그 CCTV에 찍혔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장면이. 카슈크지는 실종됐고. 그럼 아직까지 대사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살해당하지 않았으면 대사관에서 어딘가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카슈크지가 들어간 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정보 요원들로 보이는 맨인블랙 요원들이 한 6명이 큰 가방 하나씩 들고 나와요. 그게 이제 썰어서 6등분 해가지고 이제 갖고 나온 거예요. 이 살인 사건을 어쨌거나 지금 미국의 언론인이잖아요. 그 저기 인종은 와하브 가문이지만 어쨌거나 워싱턴 포스트 언론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망명한 시민권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미국 시민을 지금 빈살만이 죽인 거거든요. 자기 비판한다고. 이걸 이제 지렛대로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트럼프가 너 우리 워싱턴 포스트 언론인 토막살인 했지? 우리는 알고 있어. 네가 했다는 거를. 그래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법정에 세워서 상위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죠. 그 빈살만이 뜨끔한 거야. 트럼프 말 안 들으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는데 명분이 있으니까. 첫 번째 그게 이제 째찍이었죠. 당근은 뭐냐? 빈살만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빈살만도 원래 형제 상속 그 전통을 깨고 자기가 이제 부자 상속을 처음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왜냐면 형제가 다 돌려가면서 해보니까 남아있는 형제가 없는 거야 이제 그 파이살 국왕의 형제들이 아들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손자대로 넘어가야 돼요. 손자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장자 상속에 그게 있잖아요. 사우디도 그러면 이제 제일 큰 아들의 큰 손자 장자한테 상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빈 살만이 살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이 살만의 아들인 무함마드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빈 살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빈 살만이 아버지가 살만인데 자기가 이 상속 1위가 아니야. 왕의 상속 1위가 아니야. 자기는 왕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형제들을 전부 다 호텔로 힐튼 호텔인가로 불러요. 그래서 전부 다 그 못질 해놓고 자 지금 하나씩 나와서 각서 써. 자 재산을 나한테 바치고 그 권력을 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은 이제 살아서 나가는 거고. 만약 그걸 부정하면 거기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형제들한테 이제 각서를 받고 자기가 이제 왕위 계승자가 돼서 왕세자가 돼요. 이게 이제 빈살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빈살만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정통 세력들의 모든 걸 다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빈살만이 하려고 했던 게 와하비즘이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군 신앙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정통성을 유지해왔던 세력은 사우드 가문의 정치 세력이 있었고 와하브 가문의 종교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상적인 세력. 이란은 신정 일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아파의 어떤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정치 권력까지 잡고 있는 거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신정 분리예요. 그러니까 사우드 가문의 왕 세력과 왕가 세력과 와하브 가문의 이제 종교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지금 연맹한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 연맹한 세력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의 세력이에요. 근데 자기가 내 정통성을 갖추려면 와하비즘을 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니파 이슬람의 세력의 뿌리인 와하비즘을 무슨 히잡이고 왜 여성한테 참정권을 안 줘? 왜 젊은이들한테는 그 맨날 꼰대들이 와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해? 와하비즘 싫어. 사우디아라비아 와하비즘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이제 빈살만이 선언을 해요. 아예 쉽게 얘기하면은 하메네이 같은 세력이 와하브 세력인데 와하브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빈살만이 권력을 이제 진짜로 잡으면 와하브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항을 해야 돼요. 빈살만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후손들이 지금 여기저기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망명을 해서 빈살만을 계속 비판하는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이었던 게 카슈크지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박정희 쿠데타나 팔레비 쿠데타 세력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정통성 부정. 두 번째는 근대화.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자기 지지해주지. 그러니까 빈살만도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게 뭐냐? 자, MZ 세대들은 내가 내 말을 따르면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게 뭐냐? 아버지, 할아버지는 석유를 먹고 살았잖아. 우리는 이제 석유를 먹고 사는 시대 끝났어. 그러면 석유가 값어치가 나갈 때, 아까 얘기했잖아. 강남 아파트 값어치가 나갈 때 팔아서 빨리 비트코인을 바꾸려고 한다고, 지금 부자들은. 빠른 부자들은. 그게 이제 빈살만은 석유 빨리 팔아가지고 아직까지 값어치가 있을 때, 배럴당 지금 $70 할 때 빨리 팔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두바이 같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마이스, 이제 금융, 엔터테인먼트, 관광, 마이스, 그러니까 국제회의 도시를 두바이 같은. 그러면 석유를 팔아야 되잖아요, 일단. 석유를 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석유를 어떻게 팔아요? 어떤 자본가한테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다 사세요 하면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싸게 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전체 다 얼마니까 얼마에 사세요 뭐 할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방법이 있을 거고. 그냥 원시적인 방법이죠. 지금 우리나라 석유 지금 매장량 얼마라고 네가 와서 한번 조사해봐. 그래서 예를 들어 매장이 1억 배럴이다. 그러니까 뭐 1,000억 배럴이다. 1,000억 배럴 곱하기 현재 가치인데 야 한꺼번에 사니까 좀 할인해줘 해가지고 $70 배럴당 $70 배럴당 $30 사겠죠? 이런 식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에서 근대화된 방법, 현대화된 방법, 주식을 파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람코가 그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가 사우디 석유를 100%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람코를 상장하는 거예요. IPO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빈살만이 그 아람코를 이제 미국 뉴욕 증시나 홍콩 증시나 상하이 증시나 아니면 두바이 증시 이런 쪽에 전 세계 어떤 금융 허브에서 상장을 추진했어요. 근데 이거를 미국이 좋아할까요? 왜냐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니까 아직까지는 석유를 사우디가 판다는 거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석유를 가진 놈이 미국의 편에 서서 해줄 어떤 보장이 없으니까 미국이 엄청 방해 공작을 했죠. 월가가. 그래서 아람코에서 책정했던 그 아람코 주식의 가치를 엄청나게 평가절하를 해요. 보고서에서. 그 월가 보고서, 그러니까 JP모건 등등에서 나오는 월가 보고서를 쭉 보면은 2조 달러인가 2천조 달러인가 아무튼 그 초기 IPO 물량을 2조 달러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 월가의 보고서들을 보면 1조 달러도 안 돼요. 2조 달러 너 뻥치지 마. 이거 1조 달러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IPO 할 때 가격이 이제 계속 다운되는 거야. 그리고 그 뉴욕 증시에서 그걸 계속 견제를 해요. 못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빈살만이 뉴욕 증시 상장을 포기하고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해요. 중국에서. 그 중국 입장에서 좋죠. 만약에 중국 홍콩 증시에 상장해가지고 만약에 중국 자본이 그걸 산다. 중동의 석유가 자기 거가 되니까. 당시에 시진핑이 그거를 얼씨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좋아했겠죠. 빨리 상장해라 했겠죠. 그래서 홍콩 상장을 막 추진해요.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월가가 방해해서 뉴욕 증시 상장은 못했거든요. 근데 홍콩은 중국 시진핑의 앞마당인데 또 시진핑은 반기고 그거를. 근데 못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당시에 홍콩 시위가 있었어요.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홍콩에 그 범죄인 인도 협정이라는 게 있거든. 홍콩하고 중국 간에. 근데 원래 이제 그 영국의 령이었을 때는 범죄인 인도 협정 때문에 홍콩에 있는 그 자본주의 민주 세력들이 중국으로 안 끌려갔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그 법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바꿔버렸어요. 일단 홍콩에서 민주화운동하면 다 지금 저기 베이징 우리나라 옛날 남산으로 다 끌려가요. 그래서 어딘가 이상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범죄인도 협정인가 그걸 이제 시진핑이 개정하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 세력이 시위를 하게 되면서 갑자기 막 홍콩이 그 옛날 우리 민주화운동 할 때 막 서울 같은 분위기가 돼요. 그때 이제 글로벌 자금이 막 빠져나가거든요. 썰물같이. 그러니까 홍콩 증시 상장을 못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결과적인 거지만 공교로웠다. 왜 갑자기 홍콩 시위가 당시에 빈살만이 아람코를 상장하려고 했을 때 났을까? 이런 의문은 들죠. 물론 누군가 뭐 그걸 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지만 굉장히 공교롭게 아무튼 못하는 상황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냥 국내 증시 상장을 해요. 그래서 원래 5%인가 10%인가를 이제 그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2%인가밖에 매각을 못했어요. 당시에 돈이 없잖아요. 석유 팔아서 네옴시티 건설해야 되는데 네옴시티의 첫 번째 테마가 금융도시거든요. 두바이 같은. 근데 금융도시를 건설하려면 전 세계 글로벌 그 금융사들이 거기에 지사를 설립해야 되잖아요. 여의도가 만약에 글로벌 금융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뭐 홍시앙은행, 뭐 시티뱅크, 뭐 JP모건 이런 데들이 와가지고 아시아 헤드쿼터를 거기에 마련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하이하고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된 거 다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금융사들이 다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월가의 금융사,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금융사들이 전부 유대 금융 세력이에요. 이스라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죠. 사우디의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는 거는 옆에 있는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협조 없이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빈살만의 네옴시티 건설 계획에 이제 PF 참여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지사들을 세우는 어떤 금융사들의 이동 이런 것들을 결정하려면
네타냐후가 협조를 해줘야 돼요. 이걸 이제 잘 알았던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네타냐후를 구워 삶은 다음에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으로 네타냐후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네타냐후를 설득해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네가 손을 잡으면 이란이 너한테 꼼짝 못하게 된다. 손 잡아라. 근데 빈살만이 손 잡을까? 물어보니까 빈살만이 네옴시티 건설하는데 네가 협조해줘야 돼. 너는 지금 카드를 한 장 들고 있잖아. 협조해주겠다고 해. 그럼 빈살만이 손 내밀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트럼프 집권 일기 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옴시티에서 빈살만을 만나요. 근데 그때 네타냐후의 그 에어포스 원 헬기가 네옴시티로 날아가요. 이게 이제 어떤 그 해커인가?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 각국 정상들의 에어포스 원을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그 사이트가 있대. 근데 당시에 네타냐후의 헬기가 네옴시티 날아간 거야. 폼페이오하고 빈살만이 네옴시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폼페이오는 그 당시에 트럼프의 특사였으니까 그럼 거기서 어떤 논의를 했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빈살만에게 네옴시티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과 그리고 금융 세력들의 어떤 그 지사 설립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를 해줬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급물살을 타서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가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 이제 11월 달에 백악관에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그 트럼프가 도장을 찍어요. 차남까지 도장을 찍은 거야. 근데 장남인 이제 빈살만은 아직 도장을 안 찍었어요. 팔레스타인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 이슬람 세력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로 도장을 찍어요. 그 시간 끌기를 좀 했는데 그 와중에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 물 건너간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야심차게 내가 외교적인 어떤 딜로 그 중동 정세를 기존의 선배들 민주당과 공화당 선배들이 못했던 외교의 딜로 싸우지 않고 중동을 제압하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진짜 제갈량 같은 아이디어를 자기가 만든 건데 이거를 자기가 관철시키기 바로 직전에 바이든한테 선거에 진 거야. 당시 팬데믹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이 와서 아브라함 협정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오바마가 했었던 핵 합의로 돌아가겠다. 햇볕 정책으로. 핵 동결하면 경제제재 풀어줄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빈살만하고 네타냐후는 불만이죠. 지금 이란을 제압하기 직전까지 왔는데 갑자기 바이든이 와가지고 다시 원상복구하겠다는 거야, 이거를 판을. 그러니까 줬다 뺏은 거잖아요. 차라리 주지 않으면 그냥 옛날처럼 그냥 갈등 관계 있으니까 그냥 그 상태인데 갑자기 와 좋은데 트럼프 생각 좋은데 아이디 좋은데 베리굿인데 이제 이란 호메이니를 완전히 제압할 직전까지 갔는데 갑자기 이거를 호메이니 다시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네타냐후랑 빈살만이 완전히 바이든을 왕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공백을 시진핑이 급격하게 치고 들어와. 기회다. 바이든이 똥볼 차고 있을 때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진핑이 빈살만한테 석유 우리가 많이 사주잖아. 위안화 결제해. 알았지? 그러면 내가 지원해 줄게. 호메이니한테도 지금 너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거나 바이든이 정신 차려가지고 아브라함 협정 맺으면 너 완전히 그냥 그 고립모의 상태가 되는 거야. 너 완전 죽어. 어떡할래?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이란이 형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원래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묶어서 이란을 제압하는 건데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묶어서 이스라엘을 제압하는 반대 전략을 시진핑이 해요. 이게 베이징 딜이야.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막 뻔질나게 찾아가. 네타냐후도 찾아가고 빈살만도 찾아가고 호메이니도 막 호메이 특사도 막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원래 2016년 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국교 단절되거든요. 시아파하고 수니파 갈등으로 8년간 단절됐던 국교를 시진핑이 사바사바해서 다시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립몰이 된 거야 이제 네타냐후가. 사자하고 호랑이였는데 곰하고 사자하고 또 뭉친 거야. 그래서 호랑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절박해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손잡고 지금 이란을 죽일 수 있었는데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하고 손잡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네타냐후는 이제 그 우파 세력의 어떤 등살에 못 이기는 거지. 야 지금 어떡할래 이거. 쟤 이제 지금 핵 개발하고 하면 우리 죽일 텐데. 칼날이 목전까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이 판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건 뭘까?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시진핑이 원하는 건 뭘까? 이 상황을 손절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득이 됐던 이 상황을 지금 미국, 지금 이스라엘이 깨려고 하니까 지금 전쟁으로 깨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손해를 줄이는 거죠. 그럼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다른 국제사회도 자기가 이거를 수용하게끔 하는 어떤 방법. 그리고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법. 더 나가면 사우디도 이제 자기가 1등 고객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법. 근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을 보니까 이란의 핵은 지금 포기해야 된다. 호메이니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핵을 포기하는 거겠죠. 왜냐면 호메이니가 자기 친중이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 원하는 거는 핵은 포기해야 된다 어차피. 그러면 이제 중동과 나토를 겨냥했던 이란의 핵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원이었을 거 아니야, 중국한테는. 핵은 포기해야 돼 이제. 근데 하메네이 정권은 지키고 싶겠죠. 후위를 도모하려면 친중 정권은 남겨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현재 상태를 가능하면 유지하고 싶다. 근데 핵은 포기해야 된다. 네타냐후는 핵은 포기해라.
하메네이도 제거하겠다. 근데 시진핑은 핵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하메네이는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핵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어떤 상황이 됐든 핵은 포기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모든 패권자들이 원하는 게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는 거는 핵을 포기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 자기 아들에게 정권을 이양해주고 아들의 어떤 새로운 체제에서 핵을 포기하게끔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핵을 포기할게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러면 반발할 거 아니야. 혁명 세력과 국민들이. 그럼 그때 이제 중국이 정권을 유지해주는 어떤 힘을 실어주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시진핑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원하는 또 빈살만이 원하는 것도 있죠. 그럼 지금 빈살만이 원하는 거는 이란의 그 반대 시아파 세력도 없어지고 이란의 핵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시아파 혁명 세력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란의 핵도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빈살만은 네타냐후하고 똑같죠. 지금 욕구가. 근데 이제 나머지 트럼프와 시진핑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거는 하메네이 정권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패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죠. 핵은 포기하고 하메네이 정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명맥을 유지시키는 거. 그래서 중동에서의 어떤 혼란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동의 그 이란의 핵은 없어질 것 같다. 하지만 하메네이 정권은 현재 국면으로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메네이 정권이 이양되거나 아니면 하메네이가 권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면이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